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투자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투자 시장에 들어온 다음에 저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직을 여러 번 해봤지만 이직한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당연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장점만 있는 건 없어요. 개인과 법인 중에 뭐가 더 좋냐는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과 직장인 중에 누가 더 좋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세단이랑 SUV 중에 뭐가 더 좋냐고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요런 식인데요. 요 기사를 통해서 저한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부분적으로 공유를 해서 요 기사를 이해하고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자산 시장에 내가 참여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억에 판 잠실 아파트 4개월 만에 집주인 소갈이. 요새 좀 반등한 곳들이 나와요. 한 2억에서 3억 반등한 곳들이 있는데 기사는 좀 세게 쓰려고 했다 보니까 3억이 뛰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저가 고가를 좀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일물일가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맞진 않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 내려가서 다시 올라간 건 맞아요. 그런데 확 내려갔을 때 이 저점에 파신 분들이 지금 소가리를 하지 않을까 요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이에요. 이런 기사는 참 보기가 어렵고 요즘은 전세 사기가 완전히 도배를 했었는데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듯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네, 요런 기사는요. 계속 나왔었어요. 상투 잡았나 강남 막자 올라타니를 기습 규제의 소가리. 요게 2019년도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강남을 사신 분들은 시장이 조정이 됐어도 전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강남 사신 분들은 잘 샀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쭤봐도 이때 다행이다. 한 3, 4년 전에, 4년 전이잖아요. 3, 4년 전에 사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옛날에 저였으면 이거 보면은 아이고 그래 집을 팔았는데 3억이 더 올랐으니까 굉장히 속상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요거 맞아요. 내가 집을 팔았는데 2억 3억이 더 올라갔다? 이거 짜증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본 느낌 드는 게 정상 맞아요. 그런데 요게 전제 조건이 몇 개 들어가야 돼요. 최근에 나가보시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들이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옮겨타기예요. 옮겨타기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늘어나면 순차적으로 점점점 늘어나는 게 통상적이에요. 인천, 경기도, 서울 이 넘어가는 선들이 있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하시겠어요? 좋은 주거지 옮겨가는 게 약간 우리의 기본적 통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옮겨타기 하려고 파신 분들은 싸게 팔았으면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걸 엄청 강조드렸잖아요. 얼마에 사냐가 중요하다. 내가 팔기 전에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알아는 놓아야 한다. 하지만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무조건 살 생각만 하지 말고 계속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잘 하셨으면은 싸게 팔고 싸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요. 맞죠? 그리고 주택이 많이 있던 분들 중에서 던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하락을 정말 주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던지는 이유는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보유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따져보시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세 막혀 나가죠. 대출이자 천정부지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종부세 때려대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가격까지 떨어지고 처분이 안 돼요. 처분을 하고 싶으면 미리미리 내놔야 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던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겨우겨우 팔았는데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제가 만나봤을 때 의외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소가리를 했기 때문에 이미 했어요. 소가리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 팔린 다음에 좀 올라간 거 크게 신경 안 쓰시더군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집이 한 채밖에 없다. 또는 내가 집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시장이 내려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던져버렸다. 안 팔아도 될 거를 무서워서 팔았다면은 소가리를 할 수가 있죠. 이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닌데 자산시장에 들어오면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산을 뭘로 바꿨냐를 꼭 보셔야 돼요. 자, 15억에 잠실 아파트를 팔았는데 나중에 이게 뭐 17억 5천, 18억이 됐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15억에 판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4개월 동안에 한 50%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 주식이 있거든요. 30%가 올라간 거예요. 2배가 된 거예요. 이러면 이분이 승자예요. 비트코인을 했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이분이 승자예요. 자산을 무슨 형태로 바꿔놨냐가 중요해요. 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선물 옵션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내려갔다? 그럼 더 마이너스죠. 근데 모든 기사는 기본 통념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15억 현금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현금을 주요 포트폴리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제 채널을 잘 안 보시거든요. 투자자가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현금 보유 비율이 한 20%에서 30%? 많으면 40% 이렇게 되시고 나머지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많이 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바로바로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판돈으로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소가리?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집을 거래를 많이 해보거나 아니면 주식 같은 게 막 다양한 자산을 투자해보지 않은 분들이 생각할 법한 얘기인데 옛날에 저라면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잠 안 오겠다. 밥도 안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전 예전에 주식해서 한번 말아먹고 부동산 투자해서 말아먹었었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그냥 제가 가진 현금이 완전 이제 묶여버린 거거든요. 다른 자산으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망한 거예요. 바꿔지지가 않으니까. 그럼 당연히 소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보더라도 가격이 어떻게 변했다 보다는 이 사람이 이걸 어떤 자산으로 바꿨나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팔았어요. 현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속이 쓰려요. 그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소가리를 정말 수도 없이 하고 정말 생병이 많이 났었지만 이거 못 맞춰요. 알아요. 유튜버인 제 입장에서 정말 다른 유튜버 분들 보니까 하루 종일 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얼마 전에 한 얘기다. 아, 여러분 저도 그 얘기 하겠죠. 그런데 제 양심적으로 말해서 몇몇 분들 걸 보니까 저는 갖다 비비지도 못해요. 그냥 영상이 길면 그 얘기만 해요. 이거 내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다. 내가 언급했던 지역이다. 근데 양심적으로 부동산 유튜버니까 저도 그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맞은 것만 끌고 오면 맞는 게 없는 사람이 바본 거잖아요. 그래서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맞춘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미래를 완전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 게 물론 제가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22년도에 막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확실하게 맞춘 분은 드물단 말이에요. 방향 정도만 맞춘 분이 있다면 전 그분을 계속 시청하시기를 권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시피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기사를 읽은 다음에 별 감흥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내 입장이어도 맞출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심지어 저한테도 그 말씀하세요. 야, 그러게 조심하랬잖아. 야, 그러게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 근데 이건 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그래,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었어. 야, 내가 한번 반등 온다 그랬잖아. 야, 기술적으로도 반등은 한번 오지라고 주변에서 수없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실력 차가 없어요. 네이버 주식 종목 토론방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대화하는 거랑 전혀 차이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정보 아무도 책임 안 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정보 정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주식 나름대로 한다고 막 까불어 봤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무슨 뜻이다? 이제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걸 좀 다루는구나. 기사가 나오겠구나. 이걸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요 정도가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많이 작년 22년도 한 7월부터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떨어질지 맞출 수 있었던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 시장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되게 맞추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 판분이 있다고 해도 그분이 어떤 결정을 했냐에 따라서 전혀 소갈이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갈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이슈는 여러분이에요. 이 기사를 본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데 저라면 이 사람은 이거 판돈으로 뭘 했을까? 뭘 했으면 제일 돈이 됐을까? 이 사람은 현금화한 걸까? 왜 팔았을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집을 팔고 어떤 사람들이 살까? 혹시 옮겨타기는 아닐까? 옮겨타기를 본격적으로 한다면 시장의 거래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연동되게 나한테 좋은 방향,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요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만 보고 야 이제 집 팔면 안 되겠다.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 사람들 소갈이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4개월 만에 2, 3억이 올랐다고 쳐요. 그런데 또 무슨 이슈가 터져서 예를 들어서 미국 완전 디폴트가 터져서 막 쓰나미가 몰려와서 다시 떨어져 버린다? 그럼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올랐다, 얼마 내렸다 이거보다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산, 나라면 어떤 선택, 나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